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바이낸스 고소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27K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둘러싸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다음으로 코인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데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 영상들을 좀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제 논리 구조를 그대로 이제 가져다가 영상으로 만드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분들께 영상을 제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많이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져가 가지고 본인이 영상을 만드는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죄송스럽게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 고래 같은 경우는 매수는 안 하고 있지만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갈색 고래는 추가적으로 일부 매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지금 여기 말고 이제 30K에 이 매도벽이 생겼습니다. 이제 30K의 매도벽이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는 진행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것들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바이낸스 고소 이후 이전에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잖아요. 28K와 26K 사이를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손바뀜이라는 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뭐 7K를 강하게 뚫고 오면서 뭐 21K 있었던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27K에서 일어나고 있다. 근거로는 쇼터몰더 SOPR이 빠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 매도 우위의 시장이다. 이게 지금 27K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손바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나서 충분히 지지대를 만들고 그 뒤에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루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보면은 UTXO라 그래서 이게 원래 숫자라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지금 만들어진 이후에 UTXO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 지점이 하락을 하는 지점인데 하락장 이 부분에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UTXO가 2022년도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을 때 하락을 했었어요, 잠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승장의 초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이 UTXO는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점이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원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바이낸스가 고소를 당했잖아요. 사실 바이낸스가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만 사실은 바이낸스도 2018년도, 19년도에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많은 거래 대금을 확보한 그런 거래소일 뿐이고 그 전에는 뭐 비트파이넥스나 다른 거래소들이 더 컸던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낸스도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번 고소건이나 여러 가지 공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면은 새로운 거래소 혹은 저는 이제 거래소보다는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가 그 다음번 왕자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낸스에 대한 고소건들은 그러니까 각종 뭐 공격들은 계속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뭐 시장의 변동성을 줄 거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위상 대비 많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 업계 그 다음에 비트코인 업계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변화하는 흐름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다음번 흐름을 사실은 거래소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이제 덱스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할 거고 개인들의 월렛들, 이 비트코인의 월렛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월렛들이 더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정말 암호화폐에 맞는 탈중앙화된 모습을 점점 갖춰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위상은 거래 대금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엄청나게 막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화를 보면은 유로화보다도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전체 거래 페어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위상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그러니까 원화 같은 경우는 KRW는 마진이 안 되잖아요. 마진이 안 되고 선물이 안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진짜 현물 거래 볼륨만으로 전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 그 다음에 한국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사실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뭔가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이 코인 업계에도 분명 영향을 받고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 관련돼 있는 경제나 이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나라는 맞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한 걸 대변하지 못하지만 대중국 그 수출이 가장 컸던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적자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이 말은 제가 무슨 뭐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수요 공급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에 대해서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나 수입이 더 많고 수출이 적으면은 내부적으로 수출 국가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초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시면은 이번에 이거 금리 관련된 건데, 가계대출이 거의 90% 이상이다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20년 정도 전에 세미나를 할 때도 80%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계대출 중에 이제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너무 급하게 하면서 그 가계대출에 뭔가 리스크가 이제 계속 오고 있고, 이 리스크가 올해 지금 주담대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리스크가 되냐면, 주담대나 신용대출이 계속 연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코인 업계에는 돈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는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큰데,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코인에 투자할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마찬가지로 다른 자산 시장에 투입되는 돈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가 같은 건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점점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코인 시장, 지금 거래대금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좀 움츠러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거시적인 그런 매크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매크로적인 리스크 말고 여러 가지 세 개의 축이 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시경제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코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의 리스크들, 그 다음에 코인 업계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의 리스크인데요. 먼저 이제 플레이어의 리스크를 보면, 이거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저 같은 경우도 뭐 루나를 만들었고 한국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다. 지금 이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뭔가 결국 큰 실패를 해가지고 시장의 신뢰를 잃었잖아요. 지금 한국은 가지고 있는 위상 대비 코인 업계에서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루나 사태에서 더 가속화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들어내는 빌더들이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내가 그렇게 리스크를 작용하게 된 이유에는 뭐 루나 사태도 있었지만, 사실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한국을 대표하는 메인넷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에서 물량을 그냥 덤핑을 했어요. 이런 모습들은 정말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암호화폐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뭐 NFT 관련돼서도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고, 지금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메인넷인데 재단에서 물량을 덤핑한 게, 이걸 어떻게 하겠다 재발 방지나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이나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많이 지양을 해야 되고요. 정말 이 안에서 업계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보고 싶었고, 다음으로 이제 위메이드인데,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말이 너무 많잖아요. 상장을 했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상장을 하다가, 또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장영국 대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3억 원을 돈을 받았대요, 연봉으로. 근데 맨날 얘기하는 게 뭐 한 10억 원 정도를 자기들이 월급을 받는 걸 다 이제 페이백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리스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계 메인넷이나 한국계 코인들에 투자할 때는 저희가 이런 만들어내시는 분들의 리스크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모습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최근에 원래 예전에
그 루나의 위에 있던 게임사 코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네이밍이 변경되면서 이번에 컴투스 코인이잖아요. 그거 엑스플라였나?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그것도 이슈가 많아요. 지금 이제 던질 때 재단 물량 안 던진다고 했다가 그냥 다 던지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코인 주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많은데 그런 모습들이 한국계 코인은 아직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화해 나가야 되고 또 저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한국계 코인들은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를 분명히 저희가 조심해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인데 쩡펑자오가 바이낸스 CEO죠. 한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몇 번씩 해요. 그러면서 고팍스도 인수를 하고 그런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RW가 거래 대금이 전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그것 이외에 그러니까 바이낸스로 넘어가거나 다른 거래소로 해외 거래소 넘어가가지고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마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고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팅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사실 그거를 그 전체를 제가 이제 부정하거나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하시고 단기 투자 이런 것들이 코인 쪽에 많이 몰려 계십니다. 또 미국 투자하실 때도 보면은 최근에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이런 것들 순매수 1위가 지금 한국인이라고 하잖아요. 또 그다음에 은행의 세배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베팅을 하는 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투자할 때 좀 약간 제가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는 성향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포지션을 잡고 그다음에 다음 불장에 그걸 이제 모두 매도하는 그런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단기 투자에 집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일부 물량은 이런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단기 투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점일 때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숏으로만 바라봐요. 시장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숏의 뷰로 계속 보면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시다가 이게 불장이 오면은 여기는 못 먹고 이 꼭지점에서 풀매수를 땡기면서 이제 단기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게 또 물려가지고 다음번 불장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일부 물량을 지금 이 단기 투자 물량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장기,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물량을 좀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장이 봤을 때 아직도 이제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이제 계속 모아가는 DCA를 하는 그런 상태로 좀 변경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투자 성향은 중장기적인 투자, 단기 투자 다 돈을 벌면 상관이 없지만 이 코인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일 때 매수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대부분 다 이제 거의 상승장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분명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저점일 때 단기 투자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물량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려고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국의 리스크, 뭐 매크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걸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빌더 부분, 그 다음에 투자하시는 분들 3박자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잘 어울려가지고 사실 크립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쓰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